예, 어느덧 5월도 마무리에 접어들었습니다. 오늘 조금 아침에 수다를 떨어볼 부분은 타도장을 방문해서 연무에 참여했을 때 우리 한번 생각해 볼 부분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타도장을 방문할 때 지켜야 할 예의에 대해서는 제가 유튜브에 그 영상을 올린 적이 있기 때문에 아마 다들 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타도장을 방문하셨을 때는 명패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적혀 있죠. 그래서 여러분의 얼굴인 것입니다. 그러나 관명도 적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도장의 얼굴이고 곧 지도사범의 또는 관장님의 얼굴이라는 점을 생각을 하셔서, 그래서 특히 타도장을 방문하실 때는 예의에 대해서 좀 신경을 좀 쓰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연무에 대해서, 연무할 때 몇 가지만 제가 오늘 수다를 한번 떨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우리가 다 뭐 어디 초대를 받아서 간다든지 어디를 방문하게 되면 뭐 평소에 입던 옷보다는 좀 깔끔한 좀 단정한 옷을 입고 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보호구를 미리 점검을 하셔야 돼요. 하다가 뭐 운동 중에 뭐 면끈이 끊어지거나 갑근이 끊어지거나 이런 일이 있어서는 물론 안 되겠죠. 특히 제일 중요한 것은 죽도 점검입니다. 그래서 특히 죽도가 파손이 됐는지, 중력은 느슨하지는 않는지, 꼼꼼히 선역은 빵꾸가 나지 않았는지,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필히 점검을 하셔야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예, 가급적이면 평소에 쓰시던 죽도는 도장에서 쓰시고, 이왕이면 혹시 새 죽도가 있다면 타도장을 방문하거나 타도장 관장님이나 지도사범에게 들어갈 때는 새 죽도를 가지고 가는 게 좋다. 저 같은 경우는 일본에 한 번씩 자주 갔을 때는 항상 새 죽도를 들고 갑니다. 그리고 새 죽도를 가지고 혹시 뭐 어디 가까운데 이렇게 연무에 가더라도 항상 죽도 점검을 하고 가지만은, 만약에 거기에서 뭐 이렇게 선생님이나 팔단 선생님 이런 분들에게 제가 들어갈 때는 미리 죽도를 바꿔서 새 걸로 자꾸 들고 가려고 하는 그렇게 합니다. 이것은 뭐 꼭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고요. 그만큼 안전을 위해서, 우리 검도가 예의의 운동이잖아요. 예의의 운동이라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면, 상대를 소중하게 여기고 또 이렇게 쓴 우리 장비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고, 도장이 이해가 되겠죠. 그 안에 다 포함됐겠죠. 더 나아가서 나도 소중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상대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한다면 여러분, 상대가 다치지 않도록 그렇게 죽도 점검은 필히 하셔야 된다, 이런 부분을 먼저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요. 연무가 시작이 됩니다. 연무가 시작이 되면 이제 이렇게 뭐 많은 다른 도장의 그 간원들도 있고 지도사범님도 계시고 선생님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러나 좀 권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일반 거무님들하고 이렇게 몸을 풀고 들어가시는 것보다 제일 먼저 선생님께 또는 지도 관장님께 들어가는 게 좋다. 그래서 혹시 내가 제일 먼저 들어가면 제일 좋겠지만, 혹시 나보다 앞서서 누군가 줄을 서가 있다면 반드시 그 뒤에 줄을 서서라도 제일 먼저 그렇게 그 집의 어른에게 인사하는 차원에서 지도 연무를 받고 이렇게 다른 분들하고 교감을 하는 것이 조금 아름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부득이한 경우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하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지, 다른 데서 이렇게 하다가 이제 몸이 좀 풀고 이제 마치 또 마지막에 뭐 하이라이트처럼 뭐 가냐 이런 것보다는 이게 우리가 손님으로서 예우를 한다면, 예의를 지킨다면 제일 먼저 거기 지도 관장님께 먼저 들어가서 지도를 받는 것이 조금 좋지 않을까. 뭐 일본 같은 경우는 그래요. 이렇게 호면 쓰면 제일 먼저 호면 빨리 쓰고 제일 먼저 그 자기가 들어가고자 하는 선생님한테 가서 절을 합니다. 그렇게 이제 보는 순서가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서로 그런 데에서도 굉장히 보이지 않는 경쟁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의식적으로, 무의식 중에 무조건 이렇게 칼을 뽑고 나면 이게 연격을 하시고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건 도장에서 연습을 할 때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유단자도 있고 저단자도 있고 유급자도 있기 때문에 긴장을 풀고 몸의 스트레칭, 몸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연습 차원에서 그것은 가능할 수 있으나, 타 도장에 방문해서 당연히 뭐 그냥 뽑아칼을 한 다음에 연격을 한다, 특히 선생님이나 관장님이 들어서 연격을 한다,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미리,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린 게 타도장을 방문할 때는 미리 가셔야 되는 거예요. 미리 가셔서 충분히 스트레칭을 하고 준비돼야 됩니다. 그래서 준비된 상태에서 제일 먼저 들어가서 칼을 뽑는 거지, 칼을 뽑고 나서 제가 준비가 안 됐으니까 연기하고 몸 좀 풀겠습니다, 뭐 큰 동작 몇 번 하겠습니다, 이거는 실례예요. 굉장히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칼을 뽑고 꼬박칼 할 때까지는 우리가 무도가, 검도라는 무도가 한 칼에 승부가 나는데, 미리 상대를 막 연격하면서 수십 번 때리고 큰 동작 때리고 그런 다음에 뭐 시켜 상대 많이 죽여놓고 반 다 죽여놓고 뭐 이제 하겠다, 그거는 실례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항상 준비된 자세에서 칼을 뽑아야 된다. 만약에 여러분이 너무 긴장이 되거나 아직은 이제 아직 검력이 부족하셔서 많이 너무 지나치게 긴장을 하고 있을 때, 위에 선생님들이 보시고 많이 긴장을 했구나 해서 연경 한번 하시죠 라고 배려를 해줘서 자신의 머리를 내어주고 이렇게 하시는 경우는, 그때는 이제 그렇게 할 수는 있으나 당연시 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또 이렇게 연무를 하면 마치 선생님이니까 무조건 공격해야 된다, 그래서 막 무조건 거리만 되면 막 뛰어들어야 되고 어쩌다 보면 막 전공하듯이 하고 나온 걸 잘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나이 드신 선생님들이나 관장님이 여러분 전공 받아주려고 그 앞에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분의 호흡을 느끼고 그분의 어떤 건풍을 느끼고 여러분이 뭔가 배우고자 간 것이지, 여러분들이 땀 흘리려고 헬스하러 간 게 아니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된다. 그것이 마치 무조건 막 공격 안 하면 그게 신뢰가 되고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건 생각이 잘못된, 다만 기회가 됐는데도 공격하지 않고 쌤에 될 때 계속 도망을 간다든지 소극적인 자세로 나가는 거는, 그러면 선생님 입장에서는 너 지금 나한테 뭘 배우러 왔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런 경우는 제외하고는 여러분들이 막 너무 지나치게 무조건 공격해야 된다라는 그런 잘못된 인식은 특히 버리셔야 된다 하는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예, 또 이제 그 동급자 좀 비슷, 우리 회복 칼을 몇 번 나눠보면 알잖아요. 그러면 좀 어느 정도의 어떤 검력이나 이렇게 비슷하신 분한테는 여러 가지 기술을 다양하게 쓰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만약에 어떤 지도 관장님이나 이게 나이가 연로하신 사범님이나 선생님한테 들어가서는 여러분들이 막 고의적으로 축도를 떨구려고 하거나 몸받음을 하려고 하거나 하는 그런 위험한 행동을 해서는 여러분이 안 됩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또 지도를 받으러 들어가서 기회가 안 됐다 해서 목을 거는 경우도 그거는 굉장히 실례예요. 물론 앞에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물론 그것도 좀 잘못된 게, 한국에서 잘못된 게 목을 걸면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기회가 아닌데 너무 지나치게 성급하게 들어올 때 칼을 내서 아직은 기회가 아니야 하면서 정말 이게 다치지 않을 수 있는 갑을 걸어주거나, 가급적이면 칼을 빼주는 게 원칙입니다, 사실은. 근데 뭐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막 목을 거는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하여튼 뭐 선생님들의 그 부분은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뭐 개인적으로 말하면 그건 절대로 옳은 일은 아니다. 만약에 상대가 배우러 왔는데 그 뭐 기죽이는 것도 아니고, 선생이 제자 기죽여서 뭐 할 거예요. 배우는 사람 잘 가르쳐 주는 것이 성도고 선생인 것이지, 뭐 위협하고 겁을 주는 거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거는 선생님이 그런다고 해서 위에 상급자가 그런다고 해서 나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것은 여러분 정말 잘못된 겁니다. 항상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것을 배워야 되는데 꼭 보면 나쁜 걸 먼저 배워요. 왠지 그게 멋있어 보이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분명히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뭐 고의적으로 연로하신 선생님이 죽도록 막 아무거나 날려버리거나 떨어뜨리거나 하는 행동은 좋지 않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을 좀 드려보고요. 이제 센터라든지 이렇게 도장이 넓으면 막 사람이 많이 없고 협소하면 계속 돌아갈 수 있지만은, 이게 좀 비좁거나 사람이 많아서 이제 앞으로 뒤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보통 보면 이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 호흡이 끝나면 이제 제자리에서 다시 칼을 맞추고 하는 게 좀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예, 뭐 일본도 없는 건 아니지만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게 격자가 되든 연습이잖아요. 뭐 맞을 수도 있고 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끝나면 그대로 연격하고 나서 돌아서서 칼 끝이 떨어지면 안 된단 말은, 계속 그 연장선에서 계속 연습이 이어지는 것이지, 한 머리 쳤다고 해서 와 내가 이겼다 제자리 와서 시합하듯이 하는 건 아닌데, 우리가 조금 그런 습관이 좀 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말씀을 드린 것은,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머리를 쳤다고 했을 때에 선생님이 그냥 좀 인정하고 계셔요. 그러면 지나쳐서 이제 다시 제자리에 올 때에 선생님을 스쳐와서는 돌아서서 선생님이나 위에 상급자를 바라보고 이렇게 칼을 맞추셔야 돼요. 마치 등을 보이고, 제자리 갈 때까지 등을 보이고 가서 돌아서서 칼을 맞추거나 또 뭐 한 손으로 죽도를 들고 가시는 거나 이런 행동들은 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타도장뿐만 아니라 어떤 상급자나 선생님뿐만 아니라 누구하고 하든 여러분들이 그런 습관은 가지시는 게 좋아요. 우리가 검도의 본을 임례를 하고 나면 뭐 예서 뭐 대도 소도 다 하고 끝날 때까지 퇴장할 때까지는 상대에게 시선을 놓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고를 할 때 등을 보이는 것은 좋지 않다. 물론 부득이하게 뭐 허리를 친다든지 잠깐 상대를 놓치는 경우 외에는 항상 마음가짐이 상대를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상대를 내가 놓치지 않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연무를 하면은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린 김에 좀 드려본다면, 좀 비슷한 분들끼리는 뭐 한판 마지막 끝나고, 우리 보통 그렇게 일본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하는데, 한판이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한판은 시합 한판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물론 이제 비슷하신 분들끼리는 마치 시합도 될 수 있고 뭐 서로의 무언의 합의가 되지만은, 위에 상급자나 선생님이나 지도사범님이나 타도장 관장님이나 이런 분한테 들어가고 마지막에 한판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 한판은 시합하자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오해를 없으시길 바랍니다. 한판을 하자고 하는 것은 바른 자세로 적정하게, 기본은 검도의 기본은 머리에서 시작해서 머리로 끝난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머리를 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받아치는 거는 가급적이면 서로 한 판을 인정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어느 정도 실력이 되시면 뭐 다 받아치기 잘 하시잖아요. 그것보다는 기회가 됐을 때 선에 선 머리를 칠 수 있느냐. 뭐 부득이한 경우는 내가 쌤에서 상대를 일으켜서 받아치어서 선생님에게 인정하고 끝내는 경우는 있지만, 기다렸다는 듯이 기다려서 받아치고 손목치고 허리치고 그것을 한판도 인정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시합하듯이 잘하다가 갑자기 한판 하자면 막 시합하듯이 막 뒤로 가고 좌우로 움직이시는데,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 연습의 연장선에서 마지막 정말 바르게 기세가 충만하고 기회가 주어질 때 머리를 칠 수 있느냐,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착각하고 시합을 자꾸 하시려고 하면, 그러니까 한판 하자고 해가지고 시간이 막 1분, 2분, 3분씩 지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보통 이래서 한 1분 안에 승부가 나지 않으면 되게 선생님들이 머리를 비워주셔요. 그건 뭐냐면 바르게 머리를 치라는 거예요. 기회를 도저히 안 치니까 머리를 내어주시고 마무리를 하시는 거죠.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한판 하자는 거는 바른 자세로 적정한 기세에 기회가 왔을 때 머리를 정말 네 몸을 벌여서 칠 수 있느냐, 이것을 선생님이 요구하시는 거고, 뭐 요것을 말하는 것이지 시합에서 승부를 한번 내보자 이런 뜻이 아니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좀 분명히 좀 아셨으면 참 좋겠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혹시 좀 비슷한 분들, 특히 타도장 방문하셨을 때는 조금 상대에 대한 그 집안의 식구들에게 이해를 좀 하는 게 좋아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쳤을 때는 완벽한 한판, 상대가 인정했을 때 한판이 되는 거고, 만약에 상대가 이렇게 공격을 해서 조금만 스쳐도 그것을 인정해 줄 수 있는 아량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대해서는 나의 한판은 조금 인색해야 되고, 상대의 한판은 반판이라 스쳐도 정말 내가 기회를 놓쳐가지고 위험한 상황이 됐어도 그것이 정말 한판도 인정할 만큼 넓은 아량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 연무에 참여하신다면 참 좋지 않을까. 또 언제 가도 언제든지 좀 환영받는 여러분들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뭐 가장 지금 말을 많이 하고 싶은 것이, 칼을 이게 원간에서 맞추셔야 되는데 늘 말씀드리는 게 한국 검도의 문제죠. 일족일도에서 맞추는 거. 다시 말해서 쌤에도 없고 쌤의 아이가 안 되는 거예요. 쌤에서 서로 합이 맞아야 되는데
쌤이 하는 과정이 없고 합을 맞추는 거, 이 합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뭐 일쪽일대에 맞춰서 갑자기 쑥 돌아서 근간까지 들어서 여기서 제자리 뚝딱뚝딱. 정말 이거는 검도가 아니에요. 원래 이렇게 근간인데 우리가 뻥 끝나면 쏙 나가잖아요. 그러면 격자하지 않지만 그 뒤로 물러서 프로카라고 다시 물러서 다시 프로카라고 제자리 가지 않습니까? 일정일도가 넘어서서 합이 이루어져서 거기서 뭔가 나와야 돼. 거기서 뭔가 계속 뭐 간을 보듯이 막 그렇게 하고 앞에서 뭐 복싱하시 똑똑똑똑 때리고 그렇게 하는 게 검도가 아니에요. 그러면 검도의 묘미를 여러분들이 느낄 수가 없어요. 예, 요 세미아이까지 하면 너무 시간이 수다가 길어져서 지루하실 것 같아서 아침부터 오늘은 이 부분을 마치고 기회가 되면 이제 세미아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깊이 있게 제가 또 한번 수다를 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불금입니다. 예, 불금하시고 열금하시고 또 즐거운 주말 만드시고 언제든지 또 뭐 궁금하신 거 자세한 것 뭐 아니어야 돼요. 그냥 소소한 것이라도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을 하시고 뭐 제 대답도 중요하지만 우리 또 다른 사범님들의 견해도 들어보고 또 서로 이렇게 소통하면서 여러분들이 궁금증이 풀어가면서 또 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기술들도 좀 배우시고 이렇게 좀 발전하는 검도 정말 평생 한 좋은 검도를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